네, 우리 증시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 역시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물량 다 받아내고는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4% 현재 내리고 있고요. 2036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차익거래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 매도 우위입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전체로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르고 있고요. 1111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의 주가 흐름 초반부터 상당히 부진한데요. 네, 비금속 업종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가 1.6% 오르고 있고요. 성신양해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유니온 등도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고요. 섬유의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한섬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증권사들로부터도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2.3%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만원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도 1.4% 오르고 있고요. 신영와코르도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업종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1.9% 내리고 있고요. 만도가 1.7% 하락 중에 있습니다. 화신이 1.1%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 0.8%, SL 0.9%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현대중공업은 0.5% 오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0.2% 오르는 등 조선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 쪽으로 소폭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0.3%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죠. 삼성전기 12만 8천원 선까지 분할 매수에 대해서 김주롱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3%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6% 내리고 있고요. LS산전이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큰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가 2.4% 내리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죠. 이 때문에 1%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7% 하락 중입니다. 금융업종에서는 대구은행이 3%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3% 후반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그린손해보험과 한국저축은행 등 금융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데요. LG화학 1.5%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4%대의 낙폭을 보였었는데 이 중국이 긴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국 수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4.3%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그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고수엠에게 황성호 시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쪽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또 낙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업종 종합 차트를 잠깐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2100선이 상향 돌파되지 못하면서 잠깐 답답한 좀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100선에서 상당한 매매 공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 2100선은 다시 하향으로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현재 그 차익 실현 매물도 매물이지만은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0선에 가까워 있는 후반대 지수 움직임에 이 근처에서 상당히 매매의 공방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걸로 단숨에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2030선이 지금 이 라인, 최초의 2100선까지 닿기 전까지 이 라인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그 상승세를 다시 한번 되돌리려면은 상당한 좀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일 정도쯤에는 한번 그 반등 시도가 있을 예정이지만은 그렇게 추세를 되돌리는 어떤 강력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단계로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것보다는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되 대형주 위주로 편입은 약간 좀 한 발자국 멀리서 좀 관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돌았을 때 편입해 주시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약간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어제장과 비교해서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를 많이 했는지 그 종목들 오늘까지 연관성을 지어서 한번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코스피와 그 코스닥 외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외국인은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고려아연, 3위가 하나금융지주, 4위가 제일모직, 5위가 삼성전자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일모직 정도 세 개는 IT 부품 관련주, IT 관련 주식으로 주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고려아연은 원자재 상승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그런 모습을 아마 좀 나타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지 좋은 모습이라고는 세 종목 다 보여지진 않고요. 일단은 이건 좀 미션 잠깐만요. 네. 일단 그 종목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하이닉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모습은 지수에 연동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는 3만원 부분에서 상당히 저항이 좀 심한 어떤 거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특성상 탄력을 좌우하는 5일선이 지지가 되준다면 다시 한번 지수의 상승이 반전이 된다면 다시 한번 3만원 돌파를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크게 훼손된 모습은 아니지만은 만일에 29,000원을 만약 하회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한 27,000원 중반대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가격대이므로 지금 아주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저점 매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IT 대장주로서 지금 지수와 거의 연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21선인 오늘부터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일단 95만 8천원, 6만원대를 뚫으면서 새로 한번 시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에 두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한 다음에 다시 지금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만약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면은 다시 한번 100만원대까지의 박스권 설정해 주겠고요. 네. 여기서부터 매매 전략할 수 있는 가격은 96만원부터 100만원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충 한 98만원 정도까지 오면 다시 한번 지루한 조정이 예상되는 바로 삼성전자도 일단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 상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일모직이 약간 좀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IT 경기의 호조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이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됐을 종목인데 장기 차트로 약간 기간을 늘려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일단 21선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12만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약화됨에 따라서 12만원대는 계속 지켜줘야 되겠고요. 12만원대를 붕괴하지 않으면 보유해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좀 안 좋은 것이 저번에 금융주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금융주를 비롯해서 여타 금융주들이 별로 좋은 모습은 썩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는 앞으로 좀 웬만하면 단기적인 매매 이외에는 중장기 포지션에선 좀 편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제 매매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기관은 1위가 포스코, 2위가 현대중공업, 3위가 LG전자,
4위가 삼성생명, 4위가 대한항공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을 보면 아직 뭐 뚜렷한 어떤 업종이라든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대도 그렇고 매수 금액 자체도 뭐 시가총액 덩치에 비하면 그렇게 뭐 좋다든지 주도적으로 한번 종목을 끌고 간다든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 같은 이제 보험 주식들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더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제 그 장대 운봉은 11만 원 언저리에서 두 번째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 실망 매물에 의해서 많은 가격대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11만 8천 원대 후반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파를 해줘야 그 이상도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11만 원, 10만 원 초반대 10만 4천 원 부분까지 오면 아마 지속적으로 한번 저점 매수에 노려볼 만한 가격대가 형성된다고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이나 이런 거에 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측면인데요.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는 원화 강세라든지, 원화의 환율과, 유가의 움직임에 외부 변수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부 자체의 펀더멘탈보다는 외부 변수를 좀 느긋하게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동 종목 같은 것은 7만 6천 원 부분에서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7만 5천 원 언저리 부분에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지금 꼬리가 달리고 있죠, 여기. 네, 많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만 6천 원을 좀 회복해줘야 좀 좋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LG전자를 꾸준히 좀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적자가 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종 종목은 10만 대 초반에 한번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역시도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그런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매매에서 나설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한 차례 21선 붕괴하고 10만 5천 원 부분까지 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기 전에는 약간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 중공업과 조선주는 당분간 관망. 오늘은 코스피의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은 시세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에 가담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웰파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서 21선을 붕괴하는 조절 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한번 나왔고 지금 이틀째 상승인데 내일은 한번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상당한 지루한 매물대 4만 원을 좀 뚫어놨기 때문에 오늘 만일에 4만 한 1,000원, 1,2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내일도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ELK라든지 디텍 시스템으로 관련주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해 주고 있지만은 이 또한 중요 가격선이 현재 요 라인 부분에서는 거의 정고점에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큰 메리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매수를 해야 된다는 단기 매매자의 입장이라면 8만 7천 부근대에서 상당한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8만 5천 원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뚫어준다면 단기적으로 붙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좀 뚫어주기 쉽지 않다. 하지만 흐름은 좋기 때문에 가져는 가시는데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화전공이나 성화이텍 같은 것도 지금 자동차 업종의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동종목의 특성은 시가총액이 크면서도 작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비싸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PR이 지금 20배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인 외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기적인 이평선은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유는 하시되, 신규 매수로 이제 매수를 해서 가격대를 좀 상당히 레벨업을 해보는 주가를 꿈꾸신다면은 약간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P 시스템도 지금 종목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AP 시스템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업종들이 이제 AMOLED, 아몰레드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톱텍이나 톱텍 같은 종목을 같이 이제 연관주로서 눈여겨보시면 업종 전체의 흐름을 파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1,700원이 지지가 되면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기관 매수상위 종목은 KH바텍 1위, 2위가 오성 LST, 3위가 CJ 오쇼핑, 4위가 SM, 5위가 블루코 등을 이제 매수한 걸 나와 있습니다. KH바텍을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23,800원 정도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23,500원 라인까지 오면은 아마 상당히 좀 매물 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23,500원에서 만약에 23,500원 만일에 내일 정도 돼서 23,000원을 오늘 지지해서 끝난다면은 내일 한번 23,500원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상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은 24,500원까지 23,500원 상회한다면 24,500원까지를 1차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에 좀 매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CJ 오쇼핑이 이 부근에서 25만원 부근에서 기관의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일에 25만원대까지 회복을 영업일에서 이번 주 내일하고 한 3일 정도 다음 주까지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즉 뭐냐면 24만원대를 붕괴시킨다면은 역추세로 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고 23만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 매매는 가담하기보다는 관망해 주시는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장세는 일단 오늘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편입하시기보다는 업종이나 호재가 상준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세를 한번 좀 지켜보고 무리하게 시장 접근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향후를 노리는 게 낫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 특징주도 찾아보고 증권사들이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도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임 기자. 오늘 특징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풍정밀이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96% 급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대증권은 영풍정밀이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영풍정밀이 환경설비와 밸브 매출이 늘어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적극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섬은 SK네트워크스로 인수될 것이라는 기대에 1%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어제 공시를 통해 한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대주주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분 인수를 목표로 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텍은 LED 업황 회복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11%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오지텍에 대해 LED에 들어가는 제노 다이오드 전문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며 올해 LED 업황이 살아날 경우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라리소스는 보유 중인 러시아 빈카사 지분 매각 소식에 3%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테라리소스는 빈카사 지분을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중국 시노팩에 매각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팩은 페트로차이나와 함께 중국의 2대 석유회사 중 하나이며 빈카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특징주 한번 저희가 찾아봤고요. 증권사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증권사들의 시각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내놨나요? 네. 대우증권은 미국 금리 상승세가 한국 및 이머징 증시의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선진국으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확대되고 이머징 시장 자금 유입이 더뎌진 건 그동안 이머징 시장 집중에 반작용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양호한 경기 여건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인 20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긴축과 외국인 순매도가 강화돼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조정을 IT와 은행업종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IT 업종은 올 2, 4분기 이후 업황과 실적이 되살아나고 은행업종은 원화 강세와 금리 인상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올해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 단기적 불확실성이 대부분 제거돼 다음 주부터 증시 반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증시 조정이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유동성의 균형 잡기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며 IT와 자동차, 화학, 금융 등을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시각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매수 비중도 함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던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모직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모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제일기획이죠. 제일기획에 대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 14,000원 선에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내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14,05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선 잘 지켜야 될 텐데요. 13,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죠. 네, 오늘 뉴스 속 테마주로서 4종목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삼성전기 살펴봤었는데요. 삼성전기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흐름 괜찮았는데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다시 살펴보죠. 네, 말씀드린 대로 13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또 12만 8,000원 선까지 3번에 걸쳐 분할 매수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12만 7,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42,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간 부진한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죠. 1.7% 급락하고 있습니다. 손절가가 36,500원이고요. 현재는 37,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의 흐름도 잘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LG와 CJ 그 예로 들어주겠습니다. 먼저 LG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3% 넘게 현재 급락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해주셨던 매수가 이 87,500원 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가가 84,000원이었습니다. 손절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겠죠. 손절가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CJ 살펴보겠습니다. 85,000원 선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68,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르고 있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3% 오르고 있고요. 78,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J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해우소,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고요.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문자 남겨주실 때에는 이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꼭 함께 남겨주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종목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잠시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자부터 좀 살펴보고 문자 상담부터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저희가 GS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네, GS에 대해서 이 8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20% 지금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가로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네, 그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GS입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 GS고요. GS 종목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지주회사입니다. GS 칼텍스 그리고 GS 건설 그리고 GS 홈쇼핑, GS 리테일을 거느린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법 이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들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정유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S 홈쇼핑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홈쇼핑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GS 건설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그 국내 업황은 좋지 않지만은 해외 플랜트 수주라든지 해외 쪽에서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들이 대부분 현대건설이 그 건설사 처음으로 그 매출이 10조를 돌파를 하면서 매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자회사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기 전에 먼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 선이 그 기관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 기관 쪽에서 상당히 기관 쪽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려준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특징적인 것이 1월 31일 이후에는 그 외국인들은 이전부터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주가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 주가를 그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올려줬지만 1월 31일부터는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였지만은 1월 31일부터는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에 조금 악영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1일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수급에서는 기관 그리고 투신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비되면서 주가를 이끌어졌기 때문에 그네들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당연히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차트를 좀 눌려보면 주봉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 5주선을 한 번도 이탈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추세선은 주봉상 5주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5주선 지금 현재 76,500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주봉 차트에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관 그리고 투신의 수급을 체크하시라. 그리고 차트에서 76,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자회사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분법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그런 전망은 조금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이 잠시 고르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종목 여러 가지인데 우선 제일로 적용의 대성산업이에요. 네, 대성산업이요. 대성산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가 비중은 20%고요. 네. 10%고요. 10%요? 네.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21만
2,400원인가 멸망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끝을 모르겠어요. 21만 원 분명히 넘었는데. 21만 원 금액이 넘어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빠졌어요. 한 번 올라보질 않고. 지금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이 종목? 한 좀 7, 8년 될 거예요. 꽤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성산업 가격대가 지금 44,000원. 요즘 주가 흐름은 보셨죠? 예. 네.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성산업. 지금 뭐 7, 8년 네. 말씀을 또 하셨고요. 매수 가격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일단. 예. 일단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스토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일단 차트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길 겁니다. 긴데 일단 회사에 대한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드릴 건데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구대성산업이 존속법인인 대동합동지주와 그리고 신설법인인 대성산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대리점 그리고 건설, 프리미엄 아파트 부분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유소 대리점 그리고 건설 등의 사업 부분을 승계받고 있고 그리고 대성합동지주는 투자 부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성산업이 분할을 할 때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구주 인적 분할 방식을 하면서 구주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존속 회사인 대성합동지주 같은 경우에는 0.26주 그리고 신설법인인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0.74주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회사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대성산업의 100주를 갖고 있던 주주가 대성합동지주 26주를 배분받게 되고 대성산업의 주식을 74주를 배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받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성합동지주 주식을 배분받지 못했다면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의 4분의 3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적 분할이 또 무슨 말이냐면, 존속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회사의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상장 심사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재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상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2010년 7월 30일 날 재상장이 됐다고 보면 되시면 돼요. 근데 한때 2007년 대성산업이 분리되기 전인 대성산업에 있을 때 2007년도에 이 회사의 주식이 28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대성산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44,000원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주식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됐냐면 재상장 될 때 신설법인인 대성산업의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 신청일 기준으로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기준가의 5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호가가 접수가 되면 동시호가에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재상장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산업이 재상장 될 때 대성지주의 평가 가격이 12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4,500원에 매수 200%를 하게 되면 최고 호가는 249,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최저가 같은 경우에 절반을 했을 때 62,300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9,000원과 62,300원의 가격이 동시호가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합치되는 가격이 재상장 가격이 되는데 네네. 그 재상장 가격이 작년 7월 30일 날 79,900원에 형성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79,900원에 재상장이 되면서 또 상장 첫날부터 하한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44,000원에 형성이 됐는데 단순히 21만 3,700원에서 44,000원을 봤을 때 5분의 1토막이겠지만 거기서 주식수가 또 4분의 3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7분의 1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렇게 회사의 스토리가 좀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징적인 것이 작년 11월 4일 날 대성홀딩스라는 회사가
대성산업에 네네. 대성지주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서 대성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성홀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 김승훈 회장의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 김승훈 회장의 삼남인 김영훈 회장이 대주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를 하면서 실적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실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이 속된 말로 네. 가족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기업 실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장되는 것보다 상폐가 되면서 자기들 그리고 기업 오너 그리고 대주들끼리 그 수익을 나눠 먹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네네. 2010년 10월 4일 날 있었던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예를 보더라도 이 회사는 전혀 기업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9,900원에 상장이 됐지만 44,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회사의 주가를 또 거래를 보시면은 2,000주, 4,000주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또 시장에 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또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또 흘러내리고 10,500원으로 또 다운되게 되면은 액면 병합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병합을 통해서 또 그 주식 가격 부양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감자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폐될 가능성이 적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종목 교체하지 매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이 제가 지금 종목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네 가족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방금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사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회사라면 적어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자, 7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지금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0%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목 네. 교체하시는 게 네. 제가 보기엔 낫다고 판단이 되네요. 네.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종목 교체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돼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성산업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LS 산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9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LS 산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산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그린홈 테마주가 그린홈 테마주가 또 더해지는 모습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LS 그룹 계열의 전기 공급 그리고 전기 제어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9만원 부근에서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는 그런 연유에서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4분기 실적 부분이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런, 4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이후에 좀 지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실적에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이 추세가 인플레와 맞물리면서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산전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에 그 9만 원 부분에서 좀 주가가 흘러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쪽에 초록색 선을 보시면 기관의 수급입니다. 자,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언제쯤 정체를 보이면서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요 정도 짚어보고, 그래서 차트로 넘어와서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120주선까지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과 마찬가지로 10만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120주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답은 나왔습니다. 자, 120주선인 75,700원을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가 8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96,0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고점에 물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상 120주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6,000원에서 72,900원. 조금 하락폭이 큽니다. 그렇지만, 더 추가적인 하락에 의한 손실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봉상 120주선인 75,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이분 매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92,1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수익 많이 내신 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 질문 남겨주셨어요. 20만원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 짧게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겠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조금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엔화 약세로 인한 경쟁사의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20만원에서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120주선까지 조정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도 121선까지 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네네. 동그라미 치는 부분. 근데 최근에 와서도 급락을 보이면서 120주선을 까지 또 조정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급에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기관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121선인 17만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당연히 20만원까지 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21선에서 지지를 한다면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CJ ENM 가지고 계신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CJ ENM 관련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33,850원에 30%요. 30%요? 예. 네. 이 물량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신 건가요? 한 번에 다 물량했고요. 사실은 한 70%에서 30% 지금 줄였는데요. 네네. 네, 지금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전화라도 될지 궁금했어요. 그러셨군요. CJ ENM. 제가 지금 가격을 여쭤본 이유는 좀 그래도 올라왔어요, 지금. 예. 예, 이익이 있으신 상황이시고, 알겠습니다. 목표가 수준까지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4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수익이시네요. 이거. 예.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오미디어 홀딩스가 오미디어 홀딩스가 사명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CJ 오쇼핑에서 미디어 사업 부분이 분할되면서 설립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합병 모멘텀이 있는데, 오미디어, 그리고 CJ 인터넷, 그리고 엠넷 미디어, CJ 이미디어, CJ
그 CJ 엔터테인먼트 흡수 합병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합병 기일이 올해 3월 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부각이 최근에 조금 호재가 많은데 종합편성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이 2011년 4분기에 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콘텐츠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 회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스페셜 포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스페셜 포스 2 그리고 마그마고 2가 출시될 예정인데 전편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지금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요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통합법인에 대한 합병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를 조금 추세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투시라고 보면 되는데, 1차적으로 수급은 투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시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신의 수급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 같이 매도하고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시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5만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5만원과 4만 5천원 부근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1선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1선과 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1선과 터치할 움직임이 예상이 되지만은 21선과 터치를 하면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이전에 보여줬던 여기 5만원 부분까지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자, 1차적 정리할게요. 1차적으로 기관 중에서도 투신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21선을 터치할 때 2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준다면은 상장 가격인 요 68,000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터치하고 난 뒤에 이탈을 한다면은 21선을 이탈할 때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때 68,000원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원형 바닥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만원 부근에서 5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가격이 매물대도 지금 없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매물대도 없습니다. 네네.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68,000원까지 조금 길게 보시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예, 내려주셨습니다. CJ ENM 살펴봤습니다. 문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산엔진 오랜만에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3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산엔진 2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살펴볼까요? 자, 두산엔진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또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했던 것 같은데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 ST 엔진과 마찬가지로 선박 엔진 그리고 발전기용 엔진 부품에서 좀 강력한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박용 엔진 그리고 발전기용 부품을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에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런 쪽에 조금 주요 매출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조선주 일단 1차적으로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상장대에 대한 프리미엄이 벌써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쨌든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선업황이 잘 나가다가 최근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계 중에서 UBS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UBS 같은 경우에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그 연유를 살펴보면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또 한번 조선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1년에는 2007년도에 끊겼던 선박 수주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될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리포트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연유를
보더라도 그 조선 업황이 안 좋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부품회사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런 그 업황이라든지 보면 그런 연유가 있고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상장 가격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가 22,700원이라고 하셨는데 금일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5일선인 21,8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네.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일선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다시 반전을 시키느냐 아니면 5일선에서 장을 받고 다시 밀리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 내겠습니다. 5일선인 21,8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21,800원을 5일선이 21,8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네. 그게 아니고 5일선에서 장을 받고 밀린다면은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매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대우증권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예. 문자가 들어왔어요. 0952님께서 대우증권에 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0.7% 내리고 있고 현 구간이 이 매수할 네.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 어떤 섹터별로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좀 주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랩 상품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삼성증권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사업 부분에서 그리고 합병 기대감이 있는 대우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그리고 수수료에서 경쟁력이 있는 키움증권 같은 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또 매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121선 부분까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010년 8월 말 부분, 그리고 2010년 11월 말,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121선까지 조정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두 번의 지지력을 보이고 다시 한번 121선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121선인 25,0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매수 접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 고점 부분인 3만원 부분에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25,000원에 매수하고 난 뒤에 25,000원을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 부분에 왔지만 일단 먼저 수급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보실게요. 29,000원에서 주가가 흘러내릴 때 외국인 쪽하고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121선인 2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121선을 지지하고 난 뒤에 반등을 준다면은 목표가는 3만원에 설정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요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도 매수로 전환하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증권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종목 상담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0.03%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 밀리고 있고요. 2037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